그 우리 2023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금리의 방향은 정해졌다. 네. 그 뒤뚱뒤뚱 물오리다. 언제는 오를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또 내릴 것 같이 이야기하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올인은 물가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그러고 보니까 금리가 이러면 뒤뚱뒤뚱 하면서 계속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이야기할 때보다. 3.5였나, 우리 얘기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딱 까먹었네. 벌써 까먹었잖아, 봐봐. 그러니까 거의 1% 가까이 내려왔잖아, 기준금리와 해도.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출 것 같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1.5가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잖아, 올해. 그러면 1.5인데, 1.5만 원 벌어가지고 3.5만, 2.5만 원, 2.7만 원, 2.7%를 낼 수 있겠어? 2.7만 원을 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기준금리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추세가 하루아침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봐가면서 이렇게 내리는데 이게 몇 년간 지속이 될 게 아닙니까? 그게 금리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성장률이 1% 초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기준금리도 그 비슷한 수준까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물가라는 변수가 있어서 있긴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 우리는 뭐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얘기하는 얘기잖아. 그렇게 보면 지금은 감당이 된다면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시기인 거지. 레버리지를 좀 써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과감하게. 안전하고 안 안전하고의 차이는 빚을 많이 낸다고 안 안전한 게 아니고 빚을 조금 낸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리면 다 안 안전한 거예요. 근데 거의 95%의 확률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레버리지를 내는 게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시장도 그렇고 상업시장은 특히 금리에 더 민감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뭔가 자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맞아. 레버리지도 자기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 대신에 그래서 그거를 안전한 자산, 아파트 같은 걸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거죠. 왜냐면 주식도 코인도 다 오를 것 같지만 귤렁임이 너무 크니까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심신이 피폐해질 수도 있잖아요. 먹었는데 또 오르면 안 팔고 내리면 파니까 또 남들은 다 올랐다가 박수 치는데 같이 자기는 나만 손해보고 이런 거 많잖아.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는 좀 오늘도 톡방에 누가 질문을 올렸더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빚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이게 내려야 됩니까? 레버리지를 10억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거는 나도 모르지. 나한테 왜 물어봐. 근데 당신들이 그거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가 중요한 거지. 된다 그러면 나는 땡겨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댓글 엄청 달리겠지. 폭망한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아니, 집은 폭망할 건데 왜 주식은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서울의 아파트가 망할 정도면 주식이나 코인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다 연결돼 있다니까. 얘들아, 연결돼 있다고. 연결. 아니, 봐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오른손하고 왼손이 있어요. 왼손은 파란색이고 오른손은 빨간색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좌우가 있잖아. 좌우가 있고 파벌이 다 있잖아. 파벌, 파 이렇게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 자, 하루는 왼손이 생각을 했어.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지어낸 이야기야. 왜 불공평하다 얘기하냐. 왼손한테 물어봤더니 좌손한테 물어봤더니 좌측에다 물어봤더니 이렇게 모든 세상이 오른손 위주로 되어 있다. 그 지하철 들어가는 것도 오른쪽에 찍게 돼 있고 버스카드도 오른손으로 찍게 돼 있고 골프 연습장을 갔더니 다 우측 타석만 있고 좌측 타석은 쫙 구석에 제일 어두운 데 2개 정도 있더라. 이게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서 하루는 이 왼손이 화가 많이 난 거야. 그래서 오른손이 맨날 이렇게 누리고 다니는 걸 보고 화가 너무 나갖고 오른손이 잘 때 복수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찢어버리기로 했어. 오른손을 찢어버리기로 했어. 그래갖고 오른손이 자고 있을 때 막 때린 거야. 이렇게 막 때리고 찢어버렸어. 그래서 아침에 딱 오른손이 일어나는데 너무 아프고 막 찢겨 있는 거지, 피부가. 그래서 병원에 가고 깁스를 한 거죠. 이렇게 치료받고 깁스를 한 거죠.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그랬더니 그래서 왼손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나의 꽃이다. 사이다. 세상 편하게 살더니 사이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게 오른손이 깁스를 하니까 오른손이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오른손이 하던 일을 왼손이 다 하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왼손이 생각해 본 거지. 아니,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오른손이 너무 오른손 위주로 가서 오른손을 때려서 찢어버렸더니 사실 여기가 하던 일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세상이. 한쪽만 막 때린다고 다 사이다 같긴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돼서 돌고 돌아서 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너무 일방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행복했을까? 그 순간이잖아요. 집값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를 막 때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정부세, 저 새끼들 다 죽었다 이제. 강남 집값은 3억 된다 이제. 막 이러면서 박수치고 댓글 달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들은 얄밉긴 하지. 집값이 막 맨날 자랑하고 다니잖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붙이는데 지금 5억 올랐어요. 기분 나쁘지. 안 그래도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뭐 과장, 대리 이런 애들 꼭 하나씩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이 투자도 잘해요. 그러면 열받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근데 야,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쟤들은 저 새끼 맨날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눈치 보면서 싹싹 비비기도 하고 막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런데 그렇죠. 투자도 다 대하고 돈을 벌었다네. 와, 열받네. 그렇죠. 그래서 저 다주택자들을 조져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이제 그래서 쓱 가가지고 종부세 좀 많이 나왔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 종부세가 너무 많이 종부세가 3천만 원 나와가지고 전세 1억 올려가지고 3천만 원 갚고 7천만 원 더 남았네? 놀러 갔어? 막 이렇게 또 이러면 너무 열받는 거지? 너무 열받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를 조져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들은 얄밉기도 하지만 임대 공급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임대를 공급해줘야 내가 전월세를 사는 거잖아. 그치? 조져서 기분은 좋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와갖고 임대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집도 가뜩이나 안 지는데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이야기해요.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오른다. 다 다주택자 때문이다. 막 이래 또 세상이 이게 나라냐? 막 이랬더니 또 뭐래. 그래서 2+2를 해줬어요. 그래서 2+2 4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살 수 있게 들어간 사람들은 세이프였는데 막상 내가 애가 학교 들어가 돼갖고 이제 그 집을 빼고 이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어휴 2+2가 되니까 이제 유통 물량이 반으로 줄어버렸네. 주인들은 또 종부세도 많이 올랐고 세금도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한 번에 4년치를 바로 올려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확 올려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막상 이사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좋은 교육 환경이라든지 내가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하게 된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왼손처럼 오른손은 더 때리는 게 나한테 더한테 이득이 될 건지 아니면은 그 때리는 순간만 좋고 계속 내가 힘들어지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은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중요한 일들은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테스트도 하고 천천히 이게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뭐 2+2도 뭐 긴박하게 1, 2주 만에 버럭 해갖고 처리하고 바로 도장 땅 찍어서 시행하고 소급 적용하고 그렇게 될까봐 나는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국민밖에 없어. 잘 생각해봐요. 제 이야기는 뭐 자든 우든 이게 한쪽만 너무 일방적이면 그게 당장은 사이다 같지만 결국에는 다 모든 짐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세상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국민의 50%가 왼손을 지지합니다. 또 50%는 오른손 지지하냐? 아닙니다. 여기는 막 가운데 있습니까? 막 10몇 %밖에 안 되고 막. 그래서 진곤형이랑 같이 둘이 모으려고 그런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잘 되고 있고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 심리도 잘 버티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려운 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고 대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빠르면 4월 말부터 대출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확대는 못할 거고 이제 주택 시장 중에 많이 오른 데 위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패키지로 조정지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조정지역 지정되는 순간 대출 규제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방식이고 그 이번 정권의 방식은 조정지역도 있지만 이제 그 대출 규제를 디테일하게 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지금 2달 남았잖아 아직 피를 묻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은행들한테 자체적으로 맡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해왔던 거죠. 다음 정권은 아마 이번하고 이전 정권의 짬뽕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4월부터 대출 규제가 올 수 있으니까 대출도 미리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7월부터 또 스트레스 DSR 한다고 또 호들갑을 뜰 거니까 5, 6월에 또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DSR 해봐야 대출 한도가 막 드라마틱하게 줄고 그러진 않아요. 계산해보면 돼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신문에 막 나오니까 무섭잖아. 근데 막상 그 인터넷 조금만 쳐보면 DSR 계산기가 다 있어요. 다 있어. 계산해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5대 은행 기준이고요. 우리에게는 5대 은행 말고도 은행이 많거든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출을 못 해줘서 힘든 데도 많거든요. 은행인데 대출을 안 해주면 망하잖아. 대출을 못 해줘서 힘든 데도 많다. 우리의 친구들도 많다. 지방은행도 있고 금고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그 다음 선을 좀 넘으면 안 되긴 하지만 저축은행도 있고 많잖아요. P2P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저축은행까지는 웬만하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고 은행선에서 잘 해결해가지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 제 경험인데 대출이 안 나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대출 규제를 예상해서 너무 무리되게 막 10억 집 사는데 풀 대출 끌어모고 갖고 5억 대출 받아서 내 돈 5억에 5억 대출 받아서 이렇게 계획 세우지 말고 한 내가 생각하는 풀 받을 대출보다는 약간 줄여서 생각하는 게 마음이 정신 건강에 좀 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억짜리는 뭐 5억 오르고 9억짜리는 1억 오르고 이러지 않거든요. 10억짜리가 5억 오르면 9억짜리는 4억 5천 오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 사라. 집 사라.